아, 이거 LG 윙 아이가? 반갑습니다, 혁키입니다. 오늘은 LG 윙 심층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인 스펙들과 기능들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과 다양한 테스트들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먼저 수입을 한 손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기 가능합니다. 왼손으로 돌리기에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예. 스위블 모드에서 좌우로 스크린을 돌리면 덜컥거리느냐? 네, 그렇진 않고요. 굳이 손으로 움직이면 이런 소리는 납니다. 요 스크린 사이에 이물질이 끼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출시 전 포함해서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사용했단 말이죠. 평소 일반 모드에서 사용하면 딱히 이물질 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이에 틈이 있긴 있어서 종이를 넣으면 종이가 들어가긴 합니다. 오래 사용한다면 또 모를 일이긴 하지만 이물질을 억지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 스위블 모드를 이용해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접을 때 가위처럼 종이를 자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가위처럼 잘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게 이 카메라인데요. 사진과 동영상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실내 사진 먼저 찍어봤는데요. 영풍문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상단부 네온 사인 보시면 빛 번짐 없이 HDR로 깔끔하게 잘 찍혔습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찍은 야외 사진인데요. 날씨가 좋은 만큼 사진도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구름의 디테일도 잘 살려주었습니다. 광각으로 찍었을 때 측면 쪽에 왜곡 현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늘 사진을 찍으니까 색감이 정말 괜찮게 나옵니다. 전면에 팝업 카메라로 인물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인물과 배경을 잘 분리해줬고 인물 사진에는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물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둘의 색감 차이가 좀 있었고요. 특히 전면 카메라는 마스크 줄을 인식하지 못해서 일부를 날려버렸는데 후면 카메라에서는 마스크 줄까지 잘 살려서 인물 사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물 사진 처리가 양호했습니다. 사진은 10배 줌이 가능했습니다. 15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찍힌 결과물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꽃사진을 좀 찍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동영상입니다. 실내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4K 일반 화각으로 찍은 영상은 채도가 좀 높아서 붉은기가 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4K 광각으로 찍은 영상은 색감이 좀 다르죠. 그래도 실내에서 찍은 영상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손떨방 테스트입니다. 저는 그냥 4K로 찍어도 OIS 덕분인지 손떨림 방지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끼면 FHD에서 손떨림 보정을 했을 때 화면은 흔들림이 적지만 확실히 화질은 떨어져 보였고 뛰었을 때 진동이 카메라에 느껴져서 오히려 4K로 촬영하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짐벌 모드는 진짜 좀 놀라웠는데요. 걷고 뛰었을 때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열심히 뛰는 피사체를 따라가 봤는데 뒤에 나무를 보시면 하나도 안 흔들리고 진짜 짐벌을 쓴 것처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전거를 짐벌 모드로 열심히 따라가 봤는데요. 강원이 충분치 않은 그늘에서 찍었더니 조금씩 화면 흔들림은 있었지만 거의 전력 질주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흔들림은 적었습니다. FPV 모드를 사용하면 뛰면서도 이런 독특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전면 팝업 카메라 4K 촬영은 유독 채도가 높아 붉은기가 많았습니다. FHD로 촬영 시에는 또 색감이 괜찮았고요. 근데 전면 카메라 동영상 촬영의 화각이 광각으로는 찍히지 않아서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모드는 4K 광각 촬영이 가장 손떨림이 적었고 뛰었을 때도 굉장히 양호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듀얼 레코딩에서는 FHD로 찍히기 때문에 좋은 화질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후면 카메라는 손떨림 보정을 잘 했지만 전면 카메라에서는 화각이 많이 줄어들어 얼굴이 크게 나오죠. 손떨림 보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LG 윙으로 찍은 영상을 감상해보시죠. Shadow
Won't you blame it on my youth? 다음은 야간 사진입니다. 전면 카메라 밝게 잘 나오고요. 후면 카메라는 광각보단 일반 카메라에서 빛 번짐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찍어봤는데요. 나이트 뷰 모드를 통하니까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찍어봤는데요. 푸르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바라본 야경을 나이트 뷰 모드를 통하니까 다음과 같이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어두운 산 쪽을 찍어봤는데 와, 여기도 밝게 나오죠. 나이트 뷰 성능 깜짝 놀랐습니다. 전면 동영상도 꽤 밝게 나왔고요. 4K 후면 카메라 동영상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고요. 4K 광각으로 찍었을 때는 더 밝은 느낌이긴 하지만 노이즈도 그만큼 더 많았습니다. 짐벌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 설정이 가능했는데요. 기본과 높음으로 설정했을 때 비교해보면 짐벌 모드이다 보니까 화면을 잡아주려고 그래서 그런지 일렁이는 느낌이 있죠. 근데 셔터 스피드 설정을 높음으로 했을 때는 화면이 일렁이는 부분을 없애주었지만 그만큼 어둡고 노이즈가 많아졌습니다. 야간에 동영상 찍을 일은 잘 없겠지만 짐벌 모드 말고 그냥 4K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극한의 배터리 테스트 영상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연속해서 틀 건데요. 과연 몇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할까요? 저는 이 배터리 테스트가 테스트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어쨌든 조건은 와이파이만 켜고 화면 밝기는 최대, 볼륨은 15칸 중에 8칸으로 진행, 볼륨이 한 53% 정도 되는 거죠. 중간에 자꾸 문자가 와서 화면이 작아지길래 비행기 모드를 켰습니다. 1시간마다 체크해서 손으로 적었고요. 꾸준하게 10% 내외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9시간부터는 10분 단위로 측정을 했고 10분마다 1%씩 줄어들었고요. 9시간 30분 만에 화면이 자동 절전 모드로 바뀌어서 강제로 화면 밝기를 100으로 다시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 9시간 54분 만에 완전히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영상만 연속해서 시청했을 경우에 약 1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최대 밝기로 유튜브 10시간 연속 재생이면 괜찮죠? 자, 그리고 충전 시간도 알아봤는데요. 같이 동봉된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해봤습니다. 10분마다 측정을 했고요. 40분까지는 10분당 평균 17%씩 충전이 됐는데 50분부터는 10분 간격으로 11%, 9%, 6%, 5%로 충전되더니 1시간 23분 만에 100% 완전 충전이 되었습니다. 이 스위블의 특성답게 영상 볼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됐는데요. 영상 플레이에 초점을 맞춰서 4가지 어플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넷플릭스, 아프리카 TV까지 이렇게 해서 동시에 플레이가 될까? 또 소리는 따로 나오는지, 영상이 하나만 플레이 되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이 플레이 안 되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트위치 보기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아프리카 TV는 됩니다. 소리도 같이 나오는데 요거 따로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트위치 기준으로 또 각각 테스트를 해봤는데 같이 플레이 되는 거는 아프리카랑만 같이 플레이가 됩니다. 넷플릭스는 당연히 아프리카랑만 동시 플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영상 하나에 집중해야지 2개를 동시에 볼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영상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했고요. 다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영상 보면서 카톡, 웹툰 보면서 카톡,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보통 동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요즘 핫한 게임 어몽어스를 해봤는데요. 채팅창이 세컨드 스크린에 뜨는 건 좋았고요. 동시에 여러 어플을 실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이 동시에 플레이 될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카트라이더 배틀그라운드를 동시에 실행해봤는데 네, 실행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로 세우고 했을 때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아 모양으로 세우고 플레이를 하니 터치가 되면서 동시에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카트라이더를 실행했을 때 소리는 실행 중인 어플에서만 소리가 났고요. 배틀그라운드는 동시에 소리가 났고 각각 소리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화면 비율이 1:1이기 때문에 세컨드 스크린에서 게임을 즐기기에는 좀 제한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어몽어스를 했는데 화면이 작아서 채팅창 칠 때 화면이 잘리더라고요. 화면을 돌려서 채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게임을 2개 동시에 할 일이 없다. 게임하면서 영상 보는 것만 돼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동봉되어 있는 이어폰, 이 번들 이어폰 리뷰해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아마 LG 윙 리뷰하는 리뷰어들 중에서 이 번들 이어폰 리뷰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보시면 하단부에 나일론 천인가로 되어 있어서 줄이 꼬이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커널형 이어폰인데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볍게도 가볍고 오래 착용했을 때 귀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DTS X 3D 입체 음향은 없지만 이 인공지능 사운드로 대체됐잖아요. 이퀄라이저로 14가지 정도의 모드로 바꿔서 감상을 할 수 있는데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접 체험 해보실래요? 이어폰을 핀 마이크와 연결했습니다.
의외로 진짜 만족스러운 게 번들 이어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점, 화면 가로 세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다는데 한번 보죠. 아무튼 이건 아직도 느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향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 메인 스크린과 세컨드 스크린의 유기적인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인 스크린, 세컨드 스크린 사용하다가 버튼 한 번 누르면 화면이 전환된다거나, 아니면 세컨드 스크린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메인 스크린으로 올라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짜임새 있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LG윙은 SK텔레콤으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았는데요. 그래서 SK텔레콤에서 구매했을 때 혜택을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LG윙 상담 신청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경품, 레트로 패키지 선착순 증정, 제조사 혜택과 티 기프트가 있으니까 구입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혜택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LG윙 두 번째 리뷰, 심층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진, 동영상, 배터리 테스트 등을 해봤는데요.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이전에 없던 폼팩터다 보니까 다른 일반 휴대폰들보다 이것저것 테스트해볼 게 많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실행될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면서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해봤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폰이었습니다. 그만큼 LG도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죠. LG윙 1세대로 끝날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폼팩터로 자리 잡아서 다음 세대는 무게를 줄인다거나 더 얇게, 또는 뭐 한쪽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돌릴 수 있다든지, 분리했다가 붙였다가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겠죠. 뭐 말이야 당연히 쉽겠지만, 아 윙? 그거 날개 달고 헐헐 날아가 버린 그 폼팩터 그거? 이 반응이 아니라 윙 괜찮지 라는 반응이 나오려면 연동되는 앱을 개발하고 여러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사후 관리를 계속 해주고 지속적인 노력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컨드 폰으로 사용 중인데 N개월 사용 후기를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만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듀!